로지텍에서 새로운 키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얼고 K860 풀배열 무선 인체공학 키보드입니다.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 특이한 형태의 키보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연구소입니다. 대부분의 키보드들은 플랫한 형태로 제작되는데요. 이 키보드는 웨이브가 있는 인체공학 키보드입니다. 인체공학이라고 해서 아주 새로운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타이핑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팔, 손목의 각도 등을 고려한 키보드라는 의미예요. 그런 내용이 뒷면에 적혀 있고요. 제품은 RF 타입의 USB 리시버 혹은 블루투스 5.0 연결을 지원해요. 기기 3개를 연동해서 쉽게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이 키보드의 특이한 점은 팜레스트가 붙어있는 일체형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 USB 리시버도 보이네요. 특히 이 가운데 스플릿 구조, 양쪽으로 나뉘어 있죠. 그리고 키보드 다리가 뒷면에 달린 게 아닌 전면에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꺼내자마자 바로 쳐봤는데 첫 느낌은 역시 어색했습니다. 적응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뒷면을 열어보면 USB 리시버 홀더와 AAA 건전지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충전은 안되는 타입이고 한 번 교체 시 2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백라이트가 없는 모델이라 가능한 게 아닐까 싶어요. 휴대용 제품은 아니지만 리시버 홀더를 만들어 놓은 건 좋은 듯 합니다. 이 키보드 적응 안되면 창고에 보관할 때 필요하니까. 이 제품은 올해 1월 신제품으로 저는 2월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2개월 조금 넘게 사용 중이고요. 제품의 특징을 먼저 볼게요. 외관은 역시 이 웨이브 형태가 가장 눈에 띕니다. 웨이브로 만든 이유는 역시 편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장시간 타이핑에 적합한 각도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플랫한 키보드의 경우 타이핑을 할 때 손목이 꺾이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손목 방향과 배열을 일자로 만들어서 손목의 긴장도를 낮췄습니다. 게다가 팜레스트가 키보드보다 약간 올라가 있어서 편안한 지지가 가능해요. 팜레스트는 3가지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메모리 폼 소재지만 아주 푹신하지는 않고요. 적당히 쿠션감이 있는, 이를테면 의자의 팔걸이보다는 약간 더 말랑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수령 전에는 이게 패브릭 타입의 소재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약간 텍스처가 느껴지는 그냥 비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티슈 같은 걸로 청소하기에는 조금 더 용이했습니다. 다만 팜레스트가 분리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키보드와 팜레스트 사이의 틈에 먼지가 좀 끼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나 이 팜레스트 키보드 형태 때문에 로지텍 공식적으로는 기존 제품 대비 54% 더 손목을 지지해서 긴장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손목 꺾임도 25%를 줄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장시간 타이핑에는 꽤 영향이 있을 듯해요. 키 배열은 스플릿 형태로 이런 제품 중에 가장 유명한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컬프트 키보드가 있죠. 거의 동일한 형태로 센터 주변 키들은 길이가 조금씩 길게 제작되어 있어서 타이핑 시 오타율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많이 쓰는 키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국에서 많이 쓰는 B키, 그러니까 U를 치기에는 B키의 크기가 작은 게 좀 아쉽네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B키의 왼쪽 배치가 인체공학 키보드들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한글 타이핑의 경우 U를 오른손으로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목이 아파서 이런 키보드를 구입하셨다가 B키 적응 문제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역시 K860 키보드의 가장 큰 단점이고요. U가 많이 들어가는 유튜브 같은 단어를 왼손으로만 쳐보시면 체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류세라든지 이런 단어들 말이죠. 제 경우에도 걱정을 좀 했지만 2일에서 3일 정도 사용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걸 고치는 걸 어려워하는 타입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키의 경우 멤브레인이지만 괜찮은 노트북의 펜타그래프 키감과 비교해서도 충분히 괜찮은 느낌을 줍니다. 키 스트로크도 얕고요. 저는 낮은 키압을 선호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키캡 각인의 경우 맥과 윈도우 사용자 모두를 배려했고 키캡이 MX 키스처럼 움푹 패여서 구분감이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아주 미묘하게 패여 있고 기본적으로 매트한 질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분감을 가지고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타이핑 사운드는 10초만 잠깐 들려드릴게요. 꽤 정숙한 편이죠. 키보드 다리의 경우 일반 키보드와 반대인 팜레스트 쪽의 다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전면부를 높여서 네거티브 각도를 사용하는 인체공학적인 각도가 가능합니다. 제가 기존의 키보드 다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손목이 위를 향하는 것보다 아래로 향하는 게 훨씬 편한 자세예요. 그런 면에서 전면부 각도를 4도 혹은 7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책상과 의자의 높이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7도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 모양처럼 손목이 뾰족하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높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좋은 자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추천하는 자세는 앉았을 때는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요. 스탠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4도와 7도 중에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2개월이 조금 넘게 사용했고요. 블루투스보다는 유니파잉 리시버로 연결해서 MX 마스터 3와 함께 리시버 1개에 2개 기기를 연동해서 사용 중입니다.
블루투스와 USB 리시버 두 방식 모두 끊김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 제품은 유선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은 로지텍의 옵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요. 펑션 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 위에 펑션 키를 전부 제 마음대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미어 컷 편집을 좀 편리하게 하는 명령어들을 F1, F2, F3 이런 데 배치해서 쓰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계산기 호출 버튼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직구 환율 계산할 때 아주 좋았어요. 이게 물건 지를 때 아주 제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아웃 적응, B키의 왼손 적응은 걱정한 것보다는 어렵지 않게 2일에서 3일 만에 가능했고요. 근데 오히려 오래 사용해보니까 다른 문제, 이 스플릿된 주변의 숫자들이 좀 헷갈렸어요. 왜냐면 5와 6 사이를 갈라놓은 게 아니고 6과 7 사이를 갈라놓은 게 저한테는 종종 헷갈리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6을 누를 때 자꾸 오른쪽 손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키는 왼쪽에 있죠. 지금은 잘 쓰고 있지만 이 숫자가 적응되기까지 한 2주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스플릿 구조 자체는 단점보다 장점이 확실히 많습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를 많이 누르는 편이라 왼쪽 손에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편이거든요. 그런 키 조합면에 있어서 손목이 꺾이는 부담을 확실히 덜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아예 컨트롤 키 위치도 엄지가 누르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 키 변경해서 쓰는 게 새끼손가락 통증에 아주 좋았습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른 단점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팜레스트가 탈부착이 되지 않는 구조인데 거기에 손목이 닿는 부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팜레스트 마모가 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탈부착이 안 되니 이게 교체가 안 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10만원대 이상의 제품들에는 쉽게 들어가는 백라이트가 없어요. 국내 정발을 하게 되면 한글 각인이 있겠지만 정발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영문 각인 제품을 직구로만 꼭 구매해야 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굳이 꼽자면 이런 단점이 몇 개 있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아주 모난 것 없는 만족스러운 키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로지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무용 쪽에서는 MX 마스터 3 마우스와의 조합도 좋고요. 사실 이런 마이너한 인체공학 제품군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이 영역에 로지텍이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 제품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제품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시거나 타이핑 많이 하셔서 피로도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시도해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제품들은 짧게 쓰기보다는 좀 오래 썼을 때 체감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유선 인체공학 키보드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집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